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세, 결혼 31년 차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아내가 3박 4일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 사이에 집에서 대청소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아내의 서랍장과 옷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31년 동안 전혀 몰랐던 아내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건 일기장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일기장이 20여 권이나 됐습니다. 1990년 우리가 결혼한 해부터 작년까지 거의 매일 쓴 일기였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일기를 쓰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몇 페이지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도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잤다. 나는 또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고 구두도 벗겨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게 1995년에 쓴 일기였어요. 그때가 제가 회사에서 가장 바쁠 때였거든요. 매일 야근하고 회식도 많고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는 그냥 무책임한 남편이었던 거죠. 더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다가 결국 잠들었다. 큰애가 아빠는 왜 맨날 안 와?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궁금하다. 도대체 남편에게 가족이 뭐지? 이 일기를 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내의 일기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그녀만의 꿈과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 초기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이 안정되면 나도 다시 공부를 해서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런 내용은 사라지고 대신 이런 내용들이 늘어났어요. 오늘은 큰애 학원비를 내고 둘째 준비물을 챙기고 시댁에 안부 전화드리고 언제쯤 내 시간이 생길까? 저는 31년 동안 아내가 상담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아내가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도 그 꿈을 포기하고 가정에만 매달렸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10년경 일기였어요. 그때 제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서 짜증을 자주 냈거든요. 아내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남편이 요즘 너무 예민하다. 조금만 잘못해도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도 아빠 눈치를 본다. 나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끔 이 생활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아야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가족들이 피해를 봤던 거죠. 특히 아내는 저와 아이들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기를 더 읽어보니까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아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내렸는지 알게 됐거든요. 큰애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을 하자고 하시는데 남편에게 말하면 또 호통만 칠 것 같다. 혼자서 가서 해결해야겠다. 둘째가 친구들과 싸워서 속상해한다.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남편은 애들 싸움이 뭐 대수냐고 할 텐데 아이에게는 큰일이다. 내가 잘 달래줘야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아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일기장 말고도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아내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아내가 젊었을 때 쓴 시들이 들어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결혼 초기까지 쓴 시들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날이 오겠지.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도 한때는 시인의 꿈이 있었구나. 그런데 언제부터 그 꿈을 포기했을까? 아니, 포기당했을까? 더 놀라운 발견은 아내가 몰래 적금을 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서 10년 넘게 적금을 넣었더라고요. 통장을 보니까 제법 목돈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적금 이름이 꿈찾기 적금이었어요. 나중에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여보, 이 적금은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들켜버린 거죠. 처음에는 얼버무리더니 나중에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상담사 공부도 하고 작은 카페라도 차려보고 싶어서 모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아내를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31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아내의 속마음을, 아내의 꿈을 전혀 몰랐던 거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상담사 공부를 혼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관련 책도 읽고 저는 아내가 그냥 집에서 TV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는 더 이상 예전의 아내가 아니라는 걸. 그냥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의 아내가 아니라는 걸요.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봤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솔직히 우리 부부가 언제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해봤나 싶더라고요. 보통은 아이들 얘기, 집안일 얘기, 돈 얘기 이런 실용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여보, 나는 당신이 상담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도 몰랐어. 시를 쓰는 것도 몰랐고 미안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바쁘게 사느라 그랬겠지. 나도 굳이 말 안 했으니까.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나중에 해라고 할 게 뻔하잖아. 그리고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많은 반성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내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었어요. 아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 몇 년 전에는 이혼도 생각해봤어. 뭐라고? 이혼. 아이들도 다 컸고 더 이상 당신의 보조자로만 살고 싶지 않더라고. 내 인생도 살고 싶었어. 그런데 왜 안 했어? 글쎄, 그냥 무서웠나 봐. 30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내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이 대화는 저에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우리 부부가 평범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혼자서 그런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좋은 남편이었을까? 아내에게 행복을 주었을까? 솔직히 답은 아니오였어요. 저는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의 감정이나 꿈, 개인적인 욕구 같은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었어요. 아내가 몇 년 전부터 혼자서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친구들과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혼자 기차 여행을 했던 거죠. 여행 사진들을 보니까 아내 혼자 찍은 사진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 산 정상에서 혼자 찍은 셀카,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던지. 여보, 혼자 여행 다녔구나. 어떻게 알았어? 사진 보니까 혼자 찍은 게 많더라. 미안해.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아내가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야 했다니.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상담 글도 쓰고 제법 유명한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아내의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중년 여성들의 고민을 다룬 글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공감을 표현했더라고요. 특히 남편 몰래 꿈을 키우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조회수가 몇만을 넘더라고요. 그 글에서 아내는 이렇게 썼어요. 중년의 아내들이여,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응원해주지 않아도 당신의 꿈은 당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 당신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죄스럽기도 했고요.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왜 몰랐을까? 더 놀라운 건 아내에게 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아내를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더라고요. 여보, 강의도 했구나. 가끔 작은 모임에서 경험담 정도 얘기하는 거야. 왜 나한테는 안 말해줬어? 당신이 관심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아팠어요. 제가 평소에 아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없었으면 아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충격이 있었어요. 아내가 내년에 작은 상담센터를 차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격증도 땄고 장소도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여보, 상담센터? 그동안 준비한 거야. 온라인으로 상담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언제부터 준비했어? 3년 전부터.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진짜 일이 되고 있어. 저는 정말 놀랐어요. 3년 동안 아내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내가 아니라는 걸.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진 독립적인 여성이 된 거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들었고요. 왜 나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뭣도 모르는 바보 같은 남편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동안 아내의 꿈이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 부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남편과 아내, 가장과 주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의 관계로요. 아내의 상담센터 준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사업 계획서도 같이 만들고 인테리어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아내와 함께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는데 지금은 눈에 활기가 넘쳐요. 자신감도 생겼고 말할 때도 훨씬 당당해졌어요. 저도 변했어요. 아내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대화할 거리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졌어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너희 집 사모님이 그런 분이었어? 하면서요. 저도 31년 만에 알게 된 건데 친구들이야 더 모르겠죠.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까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평범한 전업주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각자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친구 아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 아내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동네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모두 남편들은 모르는 일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대 남성들은 아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내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아내들도 독립적인 개인이에요. 각자의 꿈이 있고 욕구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다만 그동안 그런 것들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요즘 저는 아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31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실은 아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라도 아내를 제대로 알아가고 싶어요. 아내의 상담센터가 문을 열면 저도 가끔 가서 도와줄 생각이에요.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동안 아내가 저를 뒤에서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내의 꿈을 뒤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결혼생활 31년, 이제야 진짜 아내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며 살고 싶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배우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모르는 배우자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 이런 발견들이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내가 모르는 아내의 모습이 있다는 게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31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니.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아내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마치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